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한다. 삶은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받기 위해 운명 지어진 존재다. 행복은 단지 불행의 부재일 뿐이다. 인생은 비극으로 시작해서 희극으로 끝난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진리는 처음에는 조롱당하고 그 다음에는 격렬히 반대받으며 마지막에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우리는 늘 결핍 속에서 살아가며 충족된 순간조차 또 다른 결핍이 시작될 뿐이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피하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맛보아야만 한다. 천재성과 광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자신의 인생을 깊이 성찰한 사람일수록 고독을 사랑한다. 진정한 지식인은 군중을 경멸한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진정한 천재는 미쳐야만 한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슬픔도 깊어진다. 독서는 사고의 대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혜란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심각한 것을 사소하게 여긴다. 사랑은 이성의 눈을 멀게 한다. 사랑이란 본능이 이성에게 하는 속임수다. 사랑은 개인의 자유를 희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할 때 더 쉽게 친해진다. 결혼은 환상에서 시작해 현실로 끝난다. 우정은 의무로 묶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 이어질 때 더 오래 지속된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불행에 위안을 얻는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주었던 은혜를 더 오래 기억한다. 행복을 찾으려면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공은 천재성보다 끈기와 인내에서 비롯된다. 운은 용기 있는 자를 돕는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유리하며 약한 자에게 가혹하다.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겉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내면은 비참한 경우가 많다. 위대한 정신은 고독 속에서 형성된다.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대중과 동조하는 것은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결국 자신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군중과 섞이지 않는다. 고독은 약자에게는 괴로움이지만 강자에게는 힘이 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삶이 덧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사라진다. 삶의 끝에서 우리는 허무만을 발견한다. 우리는 끝없는 욕망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 인생은 연극과 같다. 다만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끝날 뿐이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다. 죽음은 모든 고통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진정으로 살아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행복을 찾으려면 욕망을 줄여라.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 속에 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찾아야 한다. 소유보다 존재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사소한 행복을 당연하게 여긴다. 행복은 순간적인 것이며 영원하지 않다. 기쁨은 짧고 슬픔은 길다. 불행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누군가를 믿기 전에 충분히 의심하라.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다. 진정한 동정심은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지적받을 때 가장 화를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집착하며 중요한 것을 놓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우리는 자신이 이해한 만큼만 세상을 본다. 대중은 쉽게 조작될 수 있다. 정치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군중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속는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거짓말을 더 선호한다. 대중이 어떤 것에 열광할 때는 그 속에 반드시 함정이 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야만 인정받는다.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강자의 편을 든다. 법과 도덕은 종종 가장 부도덕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수의 비판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다. 배움은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진정한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식을 얻는 것과 지혜를 얻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독서는 많은 문을 열어주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이 더 큰 깨달음을 준다. 배움이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쉽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다. 지적 성장은 평생 멈추지 않는 과정이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다. 이 한마디 속에 인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꿰뚫어 본 예언자였고 인간 본성을 가장 깊이 통찰한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편하고 냉혹하며 때로는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쇼펜하우어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직시했습니다. 세상은 낙관적인 철학자들로 가득하지만 그들의 말은 현실을 위로할 뿐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로가 아닌 진실을 말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삶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진자운동에 비유했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국 또 다른 결핍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곧 지루함이 찾아오고 지루함을 피하려 하면 다시 욕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인간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는 답을 제시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욕망을 줄이며 지혜를 추구하라.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인정과 외부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는 삶, 스스로에게 솔직한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예술과 명상을 통해 인간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을 사랑했던 그는 음악이야말로 순수한 예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은 욕망을 초월한 세계, 순수한 직관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체,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같은 수많은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니체는 그를 스승이라 불렀고 프로이트는 그의 철학에서 무의식 개념을 발견했으며 아인슈타인은 그를 가리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라 칭송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듯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지혜는 고독을 통해, 깊은 사색을 통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비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한 철학자이자 우리가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요? 욕망에 휘둘리는 삶, 타인의 기대에 갇힌 삶, 아니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유를 향한 삶.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